그럼 거꾸로 우리가 한 번쯤 참고하자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러면 광고할 때 물건에 대하여 표시 안 하는 게 뭔데? 이게 문제인데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명시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에 대하여 구조를 명시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면 이거 건축 허가를 받은 날, 주택이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 이런 거 명시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주가능한가 이거 사용 승인이죠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러면 그 정도 이제 감을 일단 잡아두시고요. 이게 그다음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숫자를 30, 15, 10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모니터링. 그럼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을 위탁할 수가 있죠. 위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모니터링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국장의 권한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국장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부당 표시 광고하고 있는가? 그럼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고 수시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수시적으로 이제 필요한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 모니터링이라는 거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할 때는 계획서 미리 내게 돼 있어요. 이때 기본 모니터링은 매월 12월 말까지 모니터링 위탁기관, 그 수탁기관이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럼 기본 모니터링 하게 되면 이거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되죠. 결과를 며칠 내? 30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 30일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공인사법에서 하나가 딱 있었는데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가 30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이거 며칠 내야 돼요? 15일이다. 15일에 하게 돼 있죠. 국장이 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모니터링 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전부 다 한다. 이 15일도 공인사법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는데 보증 설정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15일에 재가입 보존이었는데 이게 15일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그러면 시도의사라든가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럼 조사 및 조치 결과 지첩시 이거 즉 신속하게 해줘야 돼요. 신속하게 해주고 이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죠. 통보해줘야 돼요. 결과 보고를 누구한테 한다? 국장에게 하는 거죠. 국장에게 며칠 내? 10일이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명심할 게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신고센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국장이 모니터링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국장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국장에게 이걸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0일 내 한다. 그러니까 숫자는 30, 15, 10으로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거기는 둘 다 10일이에요. 다. 둘 다 10일입니다. 숫자가. 자, 그래서 정답은 8번,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소공사로 넘어왔어요. 고용인. 물론 매번 출제합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그럼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입니다. 소공사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자, 자격발급 사실, 확인 요청 들어가야 되죠. 해서 우리가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무교육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는다.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외국인이었을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1번 맞고요.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안 하면 백과가 아니고 업무정지. 이건 신고 위반이지만 업무정지다. 그 밖에 위법 위반이야. 그건 이제 한 번쯤 참고만 해두세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합니다. 그러면 이거 인장등록신고서 및 실무교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는 거 알아봤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때 인장등록신고서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인장등록신고서라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우리 고용신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가 있어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같이 돼 있죠. 소공, 중개보조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서, 종료신고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여기에 인장등록신고서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 인장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근데 인장등록신고서라고 별도로 있어요. 서식이. 그러면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소공사 인장등록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일단 틀렸죠? 그럴 일이 없고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3번에 무조건 정답 나갔어야 되고. 자, 다음 4번 질문. 최신의 경향이네요.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사인자입니다. 야는 소공사가 맞죠? 예, 그래서 이건 알고 있고. 5번 질문이에요. 우리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소공이. 그렇다 하더라도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줘야 되죠? 그래서 직접 작성한 의무는 없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럼 서명 및 날인이 뜨면 미신지 또는지 꼭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해서는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다 맞췄을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인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가볍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물어보는 게 고용신고, 종료신고 이 부분을 주로 묻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이 소공이나 보조원에 대해서 물 때 전체 우리 법을 통틀어 가지고 소공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보조원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볍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욕 나올 정도로 쉽게 낼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려운 게 서류예요. 그러니까 고용신고할 때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그걸 일단 명심을 해주세요. 다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인장 등록으로 왔는데 올해 인장 등록 실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난주에 지금 인장 등록, 이번 주 인장 등록, 앞으로 인장 등록 거의 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연타석 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 가능성이 큰데 우리한테 내는 게 사실은 좋다. 그럼 인장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개인 법인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인이 등록한 인장은 성명 플러스 73이죠. 법인이 등록한 인장은 산업등기칙이 꼭 나와야 돼요. 산업등기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등록 방법도 둘이 틀려요. 그러면 인장의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고용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2번입니다. 법인의 분삼 사용할 인장입니다.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택권을 준 거니까. 그럼 분삼서는 법인인감도장 등록하거나 대표자 보증인장을 등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등록하야 한다 틀렸고요. 3번입니다. 개인인 개용이 등록할 인장의 사이즈입니다. 73 맞죠? 7mm 이상 30mm 이내일 것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법인인개업공사 인장등록은 상업등기칙에 따른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 잘못 씁니다. 개인인 개공은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가 있죠. 그걸로 들어가고 그러면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로 갈 때 여기에 등록증 원본 첨부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지금?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법인은 상업등기칙에 따른 인감님 제출 가름한다. 이것도 생각보다 잘못 오고 있고 5번 질문이에요. 우리 경매 대리업 할 때도 얘네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업무 수행할 때는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5번 질문도 역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장 등록 문제 가볍게 확인해 봤고요. 인장 등록 인장이 변경됐습니다. 며칠 내 변경록 들어가야 돼요? 7일이다. 잘 알고 있고. 자, 휴폐업이 들어왔어요. 그럼 휴폐업에 대해서는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휴폐업은 사전 신고를 꼭 명심하시고 휴업 신고 의무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 지문에서 지금 현재 이걸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틀렸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증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문을 이제 못 보신 분은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근데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출제하면 죽었어요, 이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쉽게 맞춰버릴 거예요. 자, 그럼 2번 질문입니다. 등록증 재개신고 받았어요. 즉시 반납해 줘야 되죠? 7일 아니다.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 휴폐업 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돼요. 근데 휴폐업 신고 자체는 안 된다.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그랬고 그리고 4번 질문이에요. 휴폐업 휴업기간 변경 재개신고 서식은 동일 서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서식에 있고요. 관계란에 체크하면 돼요.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그래갖고 체크해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동일 서식이에요. 그게 정답이었고. 그리고 이제 5번이 함정이었거든요. 5번. 우리 폐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벌금이라고는 했죠, 지금. 이게 시험에서 있잖아요. 시험에서 과태료와 벌금을 내는 문제는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진짜 가끔 벌금으로 가끔 바꿔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지고.